일단 해봅시다. 125번 문장부터 볼게요. 여기 autom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화. 자동화가 무엇인지 EVSC니까 자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뒤에서 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have in mind,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automation, 자동화고요. 뭐 할 때 염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죠. When they think of the relevance of technology. 그래서 기술의 relevance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적재적소하게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동화라는 것을 염두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For their disciplines에 나왔더니 disciplines는 여기서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적재적소하게 잘 관련지어서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염두하는 것이 바로 자동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첫 번째, how they work today.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they identify some inefficient activities.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본인이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좀 비효율적인 어떤 일들을 computerizing, 전산화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 저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시로. 그러니까 원문이랑 그 다음에 너네 실제로 나왔던 그 지문을 비교를 해서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하는 학원이잖아, 너네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근데 그걸 하나하나 진짜 동공 다 굴려가면서 찾아가지고 표시를 원래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좀 그런가? 짜증이 나긴 했으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그 클라우드 AI랑 이렇게 티키타카를 해가지고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가, 근데 저는 코딩의 코자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렇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AI.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냥 그 원문을 넣고 한쪽에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뒤에는 이제 그 본문,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험 문제 출제됐던 그 지문을 넣게 되면 어디가 지금 달라졌는지 빨간색 표시로 싹 표시가 돼요. 그럼 나 그것만 보면은 이제 여기 표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야. 지금 126번에서 나왔던 말은.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일들을 일단 생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가지고 전산화. 근데 여기선 전산화라는 거는 과거의 전산화라는 건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그 컴퓨터를 입력하는 것이 전산화하는 거잖아. 근데 이 이제 autom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상황에서의 computeriz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AI와 같은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126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제 automation이고요. 그래서 their focus, 그러니까 내가 포커스를 맞췄던 것은 최적화잖아, 얘들아. 그치? 내가 원래 하는 일들이 있는데 매뉴얼, 이거 되게 수작업의 일이죠. 진짜 동공 굴려가면서 했던 그런 일이잖아. 그죠? 그런 운영상의 어떤 관리상의 어떤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 딴에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든 거잖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Old ways of operating are not discarded. 그러니까 오래된 운영 방식 자체가 폐기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안 없어진다. 뭐가 안 없어져? 나는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딩해가지고 그냥 했잖아. 그러니까 바뀌었잖아. 근데 왜 안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을까? 같이 써서. 같이 써서? 뭘 같이 써서? 자동화 원래 쓰던 방식. 인데 자동화를 활용해서 그 스텝을 조금 수월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래 이제 하던 방식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속도감 있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 뿐이지 기존의 방식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128번 같은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최적화가 된 건 맞아.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하는 어떤 그 업무들 자체는 다 하는 거잖아. 변화가 전혀 없잖아. 근본적인 변화가. 그래서 128번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의 한계점을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러고 지금 보면은 instead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instead나 rath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부분에 not과 같은 부정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not A, instead나 아니면 rather B. 그래서 A가 아니라
instead 그 대신 B고 A가 아니라 오히려 B야 라는 말을 할 때 우리 instead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뭘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효율성이라던가 아니면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바라는 그 욕구가 leads to, 이거 잘 봐. 제가 이거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지금 어법것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오늘 설명하는 내용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때 to는 전치사의 to예요. 그러니까 지금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 명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동사를 활용해야 되는 단어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전치사니까 다음엔 동명사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끄는데 to an optimization of traditional professional work. 그러니까 traditional professional work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전문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됐던 그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었을 뿐이니 그 최적화를 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도 일은 그 업무하는 속도는 더 빨라졌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최적화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예 싹 바뀐 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0번이 나왔는데요. although라는 부분, 이거 양보의 접속사니까 주절이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같이 보긴 할게. 그래서 although adjustment in this spirit,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조정이 could be undertaken, 되어질 수 있죠. 그런 조정이 착수되어질 수 있어요. By introducing better manual systems.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Better manual systems. 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야. 근데 그냥 조금 더 나아졌을 뿐이야. 최적화가 됐을 뿐인 거잖아. 그래서 better manual systems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조금 더 최적화가 됐을 뿐이다 이거야. 자, 그리고 뭐가 된 거야? Most current streamlining across the professions. 그래서 이 전반적인 어떤 직업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현행의 효율화는 involves the deployment of technology. 기술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이제 적재적소하게 써가지고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끔 만드는 것,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얘기니까 그냥 여기는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 딱 바꿔주는 것이 아닌 그냥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최적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아, 이게 근데 너네 왜 이게 내가 왜 이게 최적화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캐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AI 관련된 책들을 읽을 때 이거 대박,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했던 부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떠올랐었거든. 그때 거의 도입 부분에서 이 작가가 얘기를 했던 건데 사람들은 이제 나처럼 본인이 하는 일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AI랑 협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죠. 최적화를 위해서 요즘에 회사원들이 주말에 그 시간 내가지고 돈 내고 막 배우러 다녀. 왜냐면 그래야지 자기 일이 좀 수월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게 뭐 카카오톡 막 질문 있잖아. 그럼 질문들을 그러니까 좀 획일화되어진 질문들의 경우 그냥 바로 답변을 AI가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스템화를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최적화는 맞지? 그 얘기야.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쓰면 안 된다라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주장을 하더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방식에 절여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업무들이 있고 이 업무들을 만약에 나도 한 2년 3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10년째 20년째 계속 그 방법대로 계속 일을 해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AI한테 주고 AI야 나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내 목적은 이걸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얘한테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좋은 방법을 3가지 제시해줘 라고 했을 때 내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대답을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AI가 더 완전 궁극적으로 다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냥 원래 하던 일들을 조금 더 빨리 하는 방식으로만 이 AI를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얘가 훨씬 더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AI가 아직 좀 발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네도 그 생각을 하잖아. AI 멍청한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아직 완전하게 발전이 된 느낌은 아직 아니잖아.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 같은 경우도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자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나는 줘. 예시, 예를 들면 작업 전, 작업 후 예시를 꼭 주고 이렇게 해줘라는 말을 보통 했단 말이야. 안 그러면 그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AI가 정말 확실하게 발전을 하잖아? 그러면 얘한테 그냥 맡겨버리면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뭐라고 하냐면 오래된 방식이 폐기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이러한 자동화 자체는 당연히 보완은 됩니다. 보완되죠? 도움 되잖아요. 최적화를 하게 되면 저도 시간 되게 세이프 많이 했어요. 되게 수월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요거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But does not fundamentally change the central way. 근본적으로 그런 중요한 방식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최적화의 한계. 근데 이게 최적화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최적화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 방법을 다 바꾸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가 그 포인트,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이 글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 봐봐. Automation is the comfort zone. 그래서 comfort zone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떤 글을 읽던지 간에 comfort zone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내가 발전하는데 이걸 안 벗어나려고 막 그 안에서만 막 하니까 발전이 없다라는 말이거든. comfort zone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comfort zone을 벗어나야, 그러니까 AI한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해야 더 나은 방법을 아예 그냥 완전 싹 바꾸고 더 나은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아직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맡기세요. 맡기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 제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technological change for most professionals.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제 인지를 하는지 봐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술들이 있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그런 넓은 범위 어떤 그 기술을 인식을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뭐라고 인식하는지를 봐봐. In support of their current ways of working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일을 하는 어떤 방식을 그냥 지지하는, 서포트하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예 궁극적으로 진짜 그러니까 혁신적으로 싹 바꾸는 그런 방식을 아예 떠올리지를 못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토메이션의 한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내용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좀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자동화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을 해주죠. 그래서 1번 도입, 왜 이렇게 그냥 차론의 도입, 자동화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염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염두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해서 그 기술 관련성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응당? 자동화 하면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여기서 언급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엄두를 하면서 이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 뒤에다가 한번 작성을 한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현재 일하는 방식을 이제 따지고요. 생각을 해보고요.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뭐해? 뭐 한다고 써있어? 비효율적인 활동을 찾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전산화하려고 고려하죠. 그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염두를 한 것을 통해서 이제 자동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자, 그리고 여기 목적은 수작업, 그러니까 진짜 막 너무 품이 많이 들었던 그런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에 있어. 효율화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에 지금 여기 효율화하는 것 최적화의 목표, 저희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래된 운영 방식 자체, 원래 그 방식 자체는 폐기를 절대 안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효율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을 할 수는 있어. 왜냐하면 최적화가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업무의 최적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다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또 무슨 얘기가 또 나왔냐면 전문업의 최적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까지 제가 써볼게요. 이거 아까 그 deployment of technology라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거든요. 기술의 배치를 통해서 이제 그 현재 직업에서 효율화를 끌어내는 거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자동화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완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더라. 그러니까 서비스 주로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너니? 방식을 근본적으로는 못 바꿔. 그죠?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앞에 좀 나와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자동화라는 것은 기술 변화의 안전지대다. 그러니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안에서만 자꾸 이제 그냥 효율화를 추구하고 최적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될 때 오히려 안 바꾸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을 한번 칠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색깔 노란색 뭐일 것 같아? 뭐요? automation. 그렇죠. 여기는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여러분. 그래서 automation. 좋아요. automation. automation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보라색을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그 비효율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computerizing them. 그죠? 전산화하는 것이 automation이다. 그리고 이거 그 업무들 되게 수작업하는 그런 업무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효율화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오래된 방식 자체가 폐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쵸?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 대신에 뭐를 하냐면 최적화를 하는 것이죠. 최적화 나쁘다는 거 아니야.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지. 명확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introducing better 이 부분. 네, 그래서 그 방법 안에서 그 방법 자체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죠? 뭘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기술의 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auto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은 돼요. therefore complements. 도움은 되는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더라. 그죠? 또 오토메이션 나왔죠? 자, 이것은 comfort zone이더라.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그저 서포트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제는 지금 비어져 있는데 주제 뭐라고 쓰면 돼?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업무를 혁신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최적화죠? 최적화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 자동화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계가 있다. 자동화의 한계는 존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134번부터 볼게요. 여기서 지금 상호 의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호 의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뒤에 진행이 됩니다.
where the condition of one depends on another and vice versa. 즉, 한 사람의 조건이 다른 한 사람이랑 같이 의존하고 서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경우를 우리가 상호 의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의 조건이 또 있고 B라는 사람의 조건인데 서로 조건이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에게 이렇게 의존을 하는 관계가 상호 의존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어떤 개념이었는지 simply put, 쉽게 말해서 단순히 말해서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mutual dependence. 그래서 이것은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의존을 얘기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무엇이 노란색인가요? interdependence. perfect. 네, interdependence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라색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such a situation is neither good or bad in itself. 그 자체로 이런 상황 자체가 그 자체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좋을 수도 있고, 왜냐면 there can be more or less of it 이라고 했으니까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해요. 137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예시로 지금 결혼을 들고 있죠. 결혼도 지금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좋은 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relationship 이게 지금 상호 의존이니까 노란색 처리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떤 이 결혼 서약 있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부자이든 더 가난해지든 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는 게 결혼 서약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상호 의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arriage, 그 다음에 the traditional Christian marriage라고 하는 부분들 다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interdependenc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나라마다의 그런 interdependence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해주고 있는데 means richer, 또 똑같은 거 나오죠. richer and sometimes poorer. 이게 더 부유할 수도 있고 더 가난할 때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해서 저는 여기다가만 보라색 처리할게요. 그래서 richer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까지를 저는 보라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보라색으로 처리할 게 위에도 당연히 있어. 이런 부분은 처리할 수 있잖아. 이런 부분 처리할 수 있잖아. 근데 너무 중복이어가지고 저는 요것만 처리할게요. 자, 근데 18세기 때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Along with interdependence.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이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comes friction and conflict. 뭐와 뭐가 함께 한대요? 마찰과 고립과 마찰과 갈등, 그죠? 마찰과 갈등이 항상 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근데 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 나쁜 부분에 대해서도 마이 갓.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네. 네, 그래서 나쁜 경우입니다만 이거는 interdependence의 파란색 아니에요? interdependence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는 불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쵸? 막 싸우기도 하고, 그치? 이렇게 막 냉전 기간을 갖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싸울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는 interdependence의 어떤 특징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보라색을 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파란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요. 뭐 때문에 있냐면 이 장자크 루소의 솔루션,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떨어져 살아라. 따로따로 살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런 국제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국가 간의 그런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seldom possible,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막 이제 관세 얘기를 했을 때 무시를 하게 되면 무시했던 그 캐나다 지금 어떻게 됐죠? 오늘 관세를 35%를 때려받게 됐거든요. 35%가 됐거든요. 원래 25%였는데 무시를 했더니만 10%가 추가가 돼서 35%가 됐죠. 네, 그런 상황이죠. 아주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이 아이솔레이션과 세퍼레이션을 하는 나라는 어디? North Korea. 네, North Korea. 그리고 미얀마.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North Korea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미얀마이라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또 파란색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한 거예요? Try isolation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니까 it comes at enormous economic cost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캐나다도 치르고 여기도 치르고 네, 그런 상황이죠. 미얀마도 폐쇄. 그랬나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딥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formally Burma, 버마도 제가 이 나라의 그 역사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얼마가 뭐예요? 버마가 예전에 그 미얀마의 이름이었어요. 여기 그렇게 써있잖아요. formally Burma 이렇게.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가 사실 빈칸이었죠, 여러분. 여기가 빈칸, 그죠? 자,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interdependence라고 하는 거 없을 수가 있어? 없을 순 없어. 근데 이게 사람이 원래 모이기만 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없는 구조야. 그렇다고 해서 분리가 되면 안 돼. 그냥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일 거잖아. 그래서 it is not easy for countries,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 to divorce 한다는 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divorce 한다는 얘기는 뭐야? 분리되고 떨어지는 거, 분리되고 고립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가 파란색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를 언급을 했던 이 it is not easy 이하 부분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정시우님 괜찮나요?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근데 잘했는데? 정리를 잘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서론이자 도입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이자 도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적었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시도 잘 정리고요.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이윤아 씨 하면 또 이렇게 잘하는데, 그치? 예시도 잘 적었고요. 더 부유할 수도 있고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마찰이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고립하고 분리해라 라고 얘기했지만 고립을 시도하는 순간 엄청나게 막대한 그런 경제적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더라. 그죠? 그리고 뭐 관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봐봐. 그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봐봐. 2000년대 초반이었던가? 그때 뭐 사드 배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중국이랑. 그래서 뭐 한한령을 막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 와가지고 쇼핑하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아무도 오지 않기 시작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조금.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무비자로 중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됐잖아요. 물론 올해까지만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관계를 좀 잘 좀 유지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막 나쁘게만 할 순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글을 보면서 어떤 말이 또 떠올랐냐면 그때 쇼펜하워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쇼펜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아나요,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 어제 그 주원이는 알더라고. 놀랬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쇼펜하워를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장원영님께서 이 40살에 읽는 쇼펜하워 어쩌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아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쇼펜하워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이 고슴도치 딜레마가 뭐냐면 고슴도치들은 다 등에 뭘 가지고 있죠? 가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옆에 있는 다른 고슴도치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붙어 있으면은 서로를 공격하게 되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가시를 이렇게 눕혀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설명할 때는 그게 지금 그게 아니라 일단 좀 들어서 이게 설명이잖아요. 아우 정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랑 지금 이 사람 이 그 장작초 루소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서로 다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없으니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관계는 유지하면서 적당하게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뒤까지 되게 잘 정리해가지고 저는 손 별로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질문이요. 딜레마는 원래 막 하나를 어떻게 해결책 정확히 제시할 수 없는 그런 게 딜레마 아니에요? 왜냐면 붙고 싶거든 얘네가. 그러니까 그때 그 딜레마라고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막 서로 좋아가지고 붙고 싶은데 붙으면 오히려 이제 막 너무 아프게 되니까, 그래서 딜레마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부분도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참, 근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갈까? 여기 주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상호의존은 안 할 수 없어. 안 할 수가 없다. 더 대처해야 된다. 선을 좀 지키면서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호 의존에 대한 얘기니까, 상호 의존은 협력도 당연히 있죠. 당연히 협력과 갈등을 동반한다 하며, 그 다음에 세계화 시대에서의 고립은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른다, 수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하실게요. 협력과 갈등을 동반해요. 왜냐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위에서 좋을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서로 좋을 수도 있죠.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이제 득본 거는 미국밖에 없긴 한데요. 미국이 자기 너무 이제 부유해졌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빡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힘이 그러니까 덜 하니까. 강국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죠, 여러분. 그죠? 거의 뭐 폭정인 얘기죠. 네. 어쩔 수 없죠. 성격 압살당하면 어떡하지? 당당하게 어린이 잘하겠죠? 뭐 알아서 하겠죠. 네. 죽을 뻔 하기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심하겠죠, 아무래도. 그게 쇼이지 않아요? 쇼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자기 목숨을 그렇게 대놓고, 목숨을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해서 정말요? 하나 사람이라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생각 자기 없이. 목숨이잖아, 이게.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자기가 고른 사람이니까 알아서 잘. 믿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매수가 돼가지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 불안하지 않을까? 안타까운가 없죠. 그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요게 좀 이해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며칠 전에 부산에서 타운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막 이제 그 시민들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근데 그때 AI 수석을 데리고 갔어요. AI 수석이 뭐예요?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그 AI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요? 수석을 그런 걸 만들었어요? 네이버에서 일하신 분을 이제 모셔왔어요. 언제 만들었대? 네, 근데 그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그 AI 수석과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탐나는 눈빛으로 이렇게 막 쳐다보는 그런 짤이 막 요즘에 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데리고 오셨는데요. 이제 가서 왜 데리고 갔냐면 그 동남쪽에다가 이제 AI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부산으로 갔으니까 이제 같이 데리고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AI 수석님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도 할 거고 저렇게도 할 거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못 알아듣겠다. 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를 하려고 이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기술들. 노캔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 노캔을 경험해보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끼면 이 세상에 온전히 나 혼자만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한번 껴보고 사용을 해보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말 이 글을 쓴 사람이 예상한 대로 이런 세상이 펼쳐지게 됐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납득이 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될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게 이해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아, 이런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거구나 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44번부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자, 우리 인간의 그런 정신의 어떤 정보 패턴이 디지털화가 되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인스탄스에서 온 말이 지금 나오죠. 인스탄스는 for instance에서 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ight가 들어갔으니까 동사화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그 정신의 정보 패턴이 디지털화로 성공적으로 예시가 되면서 설명이 되어질 때를 말하는 거야. 이게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기화가 될 때. 그러니까 나도 어떤 식으로 될지 그냥 내 생각이기는 한데 나의 정신과 그 다음에 온라인의 어떤 그런 뭐 클라우드 같은 거에 연동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 내 정신이 연동이 돼. 아, 백업이 아니라 연동이. 연동. 일단 이게 뭐가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뉴럴링크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모르시는 분 한 분 계실 거고요. 뉴럴링크가 어떤 회사였죠? 아시나요 혹시? 뉴럴링크 들어봤어 혹시? 머리에 칩박는. 오 맞아. 머리에 칩 박는. 그래서 이제 맞아 머리에 칩을 박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뭔가 그냥 생각만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걸 최초로 한 게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였고요. 그리고 이걸 똑같이 지금 성공한 게 중국 어느 회사. 그러니까 중국은 진짜 되게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 좋은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를 해서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거기도 폭정이고. 네 맞아요. 그쵸? 너무 힘들죠? 폭정을 해야 힘이 세지나?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 하나일 수 있죠. 물론 맞아요. 왜냐면 그 나라가 힘이 있는 그런 강국이었던 그 시대 그 과거의 그 예시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연동이 되는 일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맞죠? 그래서 이제 연동이 되는 상황이야. 자 그렇게 됐을 때 the potential arises는 이게 일부인데 지금 to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 to 부정사가 부사적인 용법이나 아니면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활용이 됐다는 얘긴데요. 앞에 나왔던 potential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 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가능성이냐면 make a large theoretically unlimited.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의 뒤에 a number of copies of autonomous agent. 그러니까 자율 대리인 복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수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이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 나, 2번 나, 3번 나, 4번 나, 5번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한의 나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만들어서 뭐 해요? 자, 만들어서 뭐 하는지를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45번에 또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이게 지금 본인이 원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replica라는 단어를 썼어요. replica는 복제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막 남이 막
남이 자기가 남이 원해서 만드는 그런 베끼는 그런 모조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작가가 원해서 만든 모조품을 우리가 replica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작품에서 replica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누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그냥 진짜인 양 막 속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그런 예술작품이 아니라 작가가 의도해서 만든 것들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그때 한창 그런 얘기했을 때 바나나 얘기했잖아. 바나나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붙이고 나는 여기서도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 하면 여기도 바나나 딱 붙여버리면은 작품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레플리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레플리카를 처음으로 해서 그렇지. 그걸 활용해서 예술작품을 한 사람이 앤디 워홀이죠. 똑같이 막 그 통조림 캔 같은 거 막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복제된 어떤 부분들을 한 화면에다가 다 몰아 넣어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레플리카들을 처음 활용해서 작품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레플리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다는 걸 잘 보셔요. 이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본인이 원해서 복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이 막 복제를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 하에 복제가 된 경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레플리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모조자라는 말이 나오죠. simulated self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본인이 원해서 자율 대리인의 복제품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이 자아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죠. 자, 근데 봐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기능이 예전 같았으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의 직접적인 통제가 필요했던 작업들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중 작업을 못하는 거 알죠? 아시나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 선생님 노래 들으면서 문제 풀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됐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듣는 작업을 하다가 문제 풀고 듣는 걸 하다가 문제 풀고 스위칭을 한다고 밝혀졌어요. 스위칭.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다중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던가 장점이라던가 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논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왜 논하냐면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걸 막 억지로 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위칭을 빠르게 하는 거니까 하게 됐을 때의 장점 단점을 논한다. 현재는 논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필요할까? 아니요. 왜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는 또 다른 나들이 지금 나의 어떤 그런 의식을 다 공유하고 연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걸 굳이 의식을 우리가 쏟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A라고 하는 혹은 B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들한테 일을 막 시켜. A야 너는 이거 해, B야 너는 이거 해 라고 시켜놓고 나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얘네가 일을 처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직접적인 어떤 통제가 반드시 필요했던 일인데 그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왜 영상 보여줬는지 알겠지?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영상 생각해봐. 에이전트 관련한. 에이전트 아까 어떻게 했어? 나 이거 해줘 하고 컴퓨터 끄고 그러니까 덮어주고 커피 마시고 와서 잘 일했는지를 봤잖아. 근데 그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얘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막 신경을 쓸 필요가 있었어?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두 개 정도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나라는 자아가 하는 일이 되니까, 그렇잖아? 나라는 자아가 하게 되니까 이거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는 얘기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다 맡겨놓고 나는 그냥 빈둥빈둥 있어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네, 그쵸? 그래서 맞아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되는 어떤 문제점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술을 거스를 순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의 일을 좀 생각해봐. 예를 들면 컴퓨터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게 막 사용이 막 되기 시작을 했어. 과거에는 여러분 신문을 만들 때 신문 그 글자들 때문에 막 그 글자들을 다 일일이 그 찾아가지고 작업을 했잖아. 그래서 그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고급 인력이었단 말이야. 근데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 타자기가 나오는 순간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아무리 한들 그걸 거스를 수 있어? 절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어. 근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철학적인 어떤 문제점들 있잖아요. 윤리적인 문제점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들을 고등학생한테 읽히고 있네. 너는 지금 중3이긴 하지만 곧 고등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잖아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145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does 다음에 있는 부분도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봐봐. 따라서 creating a group or army 라는 표현을 썼죠. of selves.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그 자아들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을 하는 그 functionality, 이 영향이라던가 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몇 배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효율적이겠죠. 이것만 이 팩트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메타버스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메타버스란 단어는 쓰이진 않았지만 메타버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블록스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게임을 하듯이 안에 들어가지고 내 자아를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얘는 이걸 일시키고 나는 일시키고 나는 여기서 놀고 나는 뭐 뭔가 탐닉하고 싶은 뭔가가 있으면 그걸 막 읽거나 막 직접 나는 한국에 지금 있는데 그런 뭐 해외의 어떤 그 원하는 어떤 장소로 내가 가는 것처럼 해서 그걸 이제 내 의식을 가지고 그걸 이제 막 보고 배우고 하는 시간 동안 내 다른 자아들은 다른 일을 하고 막 이런 것들. 자동사냥이에요? 네? 자동사냥? 자동사냥이에요? 뭐 그런 거죠. 자동사냥이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니까 앞으로. 그래서 괜히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꾼 게 아니죠? 그건 알고 계신가요? 페이스북은 메타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꾼 지 벌써 4년인가 넘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저커버거가 그때 당시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메타라는 말 자체를 선점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막 있을 때 사람들 메타 페이스북 메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거 아니야. 지금은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사람들이 메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 없으니까. 근데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선수 친 거야.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그 애플에서 뭐 만들었어? 그 바람 때문에 노이즈. 그런 거였어요? 애플에서 뭐 만들었어? 뭐또 만들었어요, 걔네. 비전 프로 만들었잖아. 비전 프로. 만든 지 꽤 됐죠. 그래도 그것도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비전 프로를 만든 이유가 정말 가상현실만을 위해서 만든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쏟아가지고 비전 프로를 만든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갈 거고 뭐 아주 옛날부터 뭐 구글 렌즈 막 이래가지고 막 안경을 만드네 막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있잖아. 막 안경을 끼면 거기에 막 뭐 정보가 막 뜨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여러분 제가 비전 프로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너네한테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비전 프로로 업무하는 사람들 그 어떻게 일하는지 혹시 알아? 보통 이제 그 코딩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의 그 화면들을 여러 개 띄울 수 있잖아. 그치? 그 사람들은 그걸 끼고서는 그 코딩 화면을 막 엄청 많이 띄워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코딩을 하다가 이거 뒤로 치워버리고 옆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공상과학 그런 영화,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지금 쓰지는 않잖아. 이게 상용화는 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진 않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이거 벌써 한 1년은 됐을걸?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와 대단하다. 와 이게 진짜 미래가 이렇게 계속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벌써 수개월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 이런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느껴지니?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둬야지. 그지? 네,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책 한 권을 좀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는 나조차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100%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 자체가 계속 바뀌면서 결국 거기까지 갈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이해를 하다가,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세상에 왔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관심을 두면서 어떤 식으로 흐를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나는 정말 있다고 생각해.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이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제가 이 지문을 고른 거예요. 괜히 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146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다중 작업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게 장점이 뭐하고 단점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논의되고 토론이 되어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야? 자아를 만들게 되면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알아서 다중 작업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147번. 자, 여기 그래서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야. immersive. 몰입형. 몰입한다는 얘기가 뭐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그 안에서 내가 얘한테 일 시키고 나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 AI equipped avatars, 여기서 나왔던 이 avatars가 바로 이 자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장착된 아바타들로 막 가득한 그런 몰입형 세계에서 the self will have the, 자, 전대미문의 ability, 능력을 갖게 될 거야. 근데 이 전대미문이라는 게 왜였냐면, 인간은 원래 멀티태스킹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simultaneously execute multiple tasks.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얘기죠. 다중 작업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한 상황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 또 무슨 얘기 나와? With each of its intelligent agents being able to fully focus on its assigned activity.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는 우리가 그 다중 작업을 원래 못하니까 나의 의식이 쪼개지듯이 여기 집중했다 여기 집중했다 하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자아한테 어떤 업무를 주면 그 자아는 그 일만 할 거니까 완전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다중 작업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148번이야.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자율대리인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야? 두 가지를 이루는 거죠. 첫 번째, 다중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중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 의식이 막 그러니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지지 않은 undivided인가 분산되어지지 않은 집중이 공존되는 것을 공존이 되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149번 당연히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관련이 없었습니다. 잘못 들어갔네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질문 좀 된 것 같아? 알 것 같아, 뭔가? 근데 굳이 자아를 복제해야 돼. 그냥 AI를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지금 어쨌든 세상이 이렇게 흐를 거라는 얘기는, 그리고 글쎄 지금 사실 이 아까 내가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영상에 의하면 어쨌든 일을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로 이제 그 업무 시켰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그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그 프롬프트에 썼던 대로, 그러니까 내가 오더한 대로 잘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이거는 뭐 스프레드시트로 뭐 A열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 라는 말을 해야만 하는 거야,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는 여기서는 그런 게 아예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나 이렇게 해줘 하면 이제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소 메타 CEO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그렇게 바꿨지. 선점을 했지, 그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좀 봐볼게요. 자, 1번에 도입부가 지금 나왔고요. 인간 정신 패턴 디지털화, 무한 복제를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자율 대리인에 대한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가 그 말만 써볼게요. 자율 대리인 복제 가능. 네. 자율 대리인이 무한으로 사실상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복제된 자를 뭐라고 하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맞아요. 이 얘기가 지금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는 기존에는 본인의 어떤 그 의식을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했던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죠. 멀티태스킹의 장단점을 논의한다는 얘기는 이게 되네 마네 하면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을 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왜냐면 지가 알아서 그냥 하니까 뭐 이거 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장단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장점만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AI 아바타들이 막 살아있는 어떤 곳에 그런 몰입형 세계. 저는 이 얘기는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그것만 고쳐볼까요? AI 근데 이게 AI였구나. 아바타가 있는 몰입형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 있는 이렇게만 제가 쓸까요? 이렇게만 할까요? 가 있는 아바타가 있는 몰입형 세계 여기 써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살려놓을게요. 가 있는 몰입형 세계에서는 동시에 의식이 뭐 굳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 상태로도 충분히 다중 업무가 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장점을 지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인 어떤 대리인은 멀티태스킹과 집중이 공존이 되게끔 하더라. 너무 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란색부터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란색 어디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생각해봐. 그렇지. 여기는 자율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노란색으로 보는 게 적절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요거 agent, 그죠? 그리고 뒤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노란색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144번에서도 이 avatar이라는 부분들도 당연히 이 자율 그 대리인을 말하는 거라 가지고 여기도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utonomous agent 여기도 당연히 노란색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보라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보라색은 어디일 것 같아? 144번에서는 지금 그냥 그 조건이 나온 거죠. 이게 동기화가 좀 돼. 그러니까 동기화란 말은 아직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동기화나 연동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이제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럼 그것만 좀 체크를 해볼까? 여기 이 멘탈이 당연히 디지털화가 돼야 된다라는 점.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145번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라색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multiply 이하 부분 여기도 이제 보라색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6번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장단점을 막 논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일부러 이런 말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서 147번에서는 여기 셀프가 여기서 지금 더 셀프라고 하는 부분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이 셀프라고 하는 부분이 will have the unprecedented ability to 이하 부분 있죠? 여기다가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때? 지금 완벽하게 그 포커스를 맞춘 상태로 그러니까 의식을 다 거기에 다 둔 상태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금 요걸 이룩할 수 있다. 공존을 이룩할 수 있더라. 네, 파란색은 뭐 굳이 칠한다면 뭐 사실 요거 논한다는 것 자체에다가 처리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처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복제자와 자율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고 다중 작업이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는 상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인간이 점점 더 편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어떤 기술이라 보여지네요. 그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오늘의 사실 여기는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이긴 하지만 되게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끝? 됐나요? 됐나요?